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뇌 기능 이상 및 신체 질환에 의한 정신장애 병력자가 간호로 투신한 경우 소지품이 든 가방을 메고 있었더라도 자살 암시 문자를 남겼다면 자살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5 가단 5302-942호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사실. 망인은 2014년 3월 27일 거처에서 나와서 2014년 4월 19일 망인의 어머니 원고 B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신한 이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망인은 이후 2014년 4월 28일 09시 30분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 290 마포대교 남단 하류 50m 지점에서 변사체로 표류 중인 모습으로 발견되었습니다. 2. 보험금 지급 의무 여부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망인의 나이와 신체, 직업, 가족관계. 망인은 1993년생이고 신장은 180cm 정도인 보통 체격을 가진 남자로서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 피아노학과 1학년을 마치고 2013년 12월에 군 입대를 위하여 한국으로 와서 선교사의 자녀들 모임에서 알게 된 형이라고 부르는 지인의 거처에서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망인은 가족으로는 부모인 원고 A와 원고 B 그리고 여동생 D가 있었는데 부모인 원고들은 당시 선교사로서 아파트 케냐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망인의 사망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행동과 심리 상태 등. 망인은 선교사인 부모를 따라서 케냐에서 살다가 대학 진학을 위하여 미국으로 건너가 혼자 살았는데 그 과정에서 외국 생활에 적응하는 데 힘들어 하였고 추구하는 목표는 높은 데 비하여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본인의 성취가 그에 못 미치는 상황을 경험하면서 힘들어 하였습니다. 망인은 2013년에 선교사 자녀 수련회에서 만나서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망인이 미국의 대학에 진학하게 되어 떨어져 있다가 군 입대를 위하여 2013년 12월경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위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였습니다. 그러나 망인은 내성적이고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는 생각이 많아서 이와 같이 힘든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원고 A는 2014년 1월경 중순경에 일 때문에 잠깐 한국에 와서 망인을 만나서 게스트하우스에서 함께 지내다가 2014년 2월 8일경 케냐로 돌아갔습니다. 그 체류 기간 중에 원고 A는 망인이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망인은 그 무렵에 서울 송파구에 있는 상담소에서 3 내지 4회 상담을 받았습니다. 망인은 2011년 2월 21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병원에서 증상성 간질 및 간질성 증후군, 2011년 3월 3일 같은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뇌손상, 뇌기능 이상 및 신체 질환에 의한 정신장애의 진단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망인의 거처로부터의 이탈과 이후의 연락. 망인은 2014년 3월 27일 머물고 있던 위 거처에서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라는 쪽지를 남겼습니다. 위 거처를 제공해준 형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바로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 B에게 연락하였습니다. 망인은 같은 날 24시경 케냐에 있는 원고 B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랑해 엄마, 미안해 엄마 라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망인과 헤어진 여자친구는 2014년 4월 초에 망인으로 느껴지는 사람으로부터 부산 지역 공중전화에서 발신된 전화를 2014년 4월 19일 10시경에 용산구청 부근
공중전화에서 발신된 전화를 받았습니다. 위 각 수신된 전화통화에서 발신자는 말은 하지 않고 한숨만 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망인은 2014년 4월 19일 03시 30분경 원고 B에게 카톡으로 엄마 미안해, 사랑해, 진짜 보고 싶어, 잘 있고 행복해야 돼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원고 B는 괜찮다, 그런 말 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답변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원고 B는 바로 한국에 있는 망인의 외삼촌에게 연락하여 서울 동대문 경찰서에 망인의 가출 신고를 하였습니다. 망인의 사망과 전후 정황. 망인은 2014년 4월 28일 09시 30분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 290 마포대교 남단 하류 50m 지점에서 변사체로 표류 중인 모습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위 발견 당시 망인의 시신은 사망 시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상태에 있었고, 망인이 생활비를 출금해 오던 계좌의 내역상 마지막 출금 일자는 2014년 4월 20일이었습니다. 망인은 발견 당시 등산용 가방을 등에 메고 가방 허리끈으로 본인의 허리를 묶어놓은 상태였으며, 가방 안에는 책, 노트북, 신분증, 여권 등이 들어 있었습니다. 망인은 발견 당시 신체의 외력에 의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검안이는 그 사인이 익사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망인은 유서나 문자를 포함하여 사후의 처리나 희망에 관한 기록을 위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따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 판단. 가 망인의 사망이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서 발생한 것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강 주변이나 다리 등을 걷다가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은 매우 낮고, 오히려 비관적인 심리 상태가 점증하여 발전하면서 망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망인의 자살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앞서 인정한 망인의 나이와 신체, 직업, 가족관계, 망인의 사망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행동과 심리상태, 망인이 거처로부터 이탈한 정황과 그 이후 어머니 등과 한 연락의 내용과 분위기, 망인의 사망과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심리적 고통과 좌절 등으로 인하여 비관적인 심리상태가 심화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이고, 그와 달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심리적, 정신적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망인의 의사 능력과 관련하여 망인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 전인 2011년 2월 21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병원에서 증상성 간질 및 간질성 증후군, 2011년 3월 3일 같은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뇌손상, 뇌기능 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정신장애의 진단을 받은 일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사고일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시점에서 받은 이례적 진단이고, 그 진단 내용만으로 의사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의학적 문제가 존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가사 그러한 의학적 문제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지속되어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작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험회사는 보험 수익자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